강혜윤의 신문이 끝나고 윤노아는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때 전에 그가 보내온 그녀의 반응에 허점이 있다는 문자 내용이 떠오른다. 윤 선생님, 강혜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미세 표정을 관찰하신 거예요? 윤노아의 심리학자라는 직업을 생각하니 자연스레 수사학의 인기 분야인 미세 표정이 떠오른다. 표정뿐만 아니라 그녀의 제스처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미세 반응이에요. 그건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겠죠. 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배우고 싶어요? 그럼 그 전에 강혜윤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맞춰보세요. 힌트를 주자면 거짓말이 한마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인지 전혀 티도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힌트예요? 더 헷갈리는데. 말없이 웃는 윤노아. 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게 분명하다. 강혜윤은 심소희와 일 이외에는 마주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엔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비서가 가끔 사장님을 대신해서 개인 일정을 짜주는 건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녀가 평상시에 심소희와 마주치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확실히 그렇네요. 제가 평소에 마주칠 일에 대해 말을 꺼냈을 때 강혜윤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입도 조금 벌어졌고요. 그건 놀라서 겁에 질린 표정인데 표정과는 달리 그녀는 업무 접촉과 갈등이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점이 이상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강혜윤은 호텔 예약에 대해서 말할 때도 긴장한 탓에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참, 윤 선생님은 그때 호텔 예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찰 측에서 받은 자료엔 없었는데. 따로 가서 여쭤보신 거예요? 아니요. 강혜윤의 자료를 요청한 건 그녀의 일상사진이 있는지 보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사진을 보고 그녀의 표정과 태도에 베이스라인을 정하려 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녀의 표정을 관찰하는데 기준을 잡는 거죠. 호텔 예약건은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낸 말로 그녀를 속인 거예요. 속인 거라고요? 그때 너무 진지해서 저도 믿었다고요. 승리하기 위해선 적을 속여야 하잖아요. 그게 업무 중에 필요했을 뿐이에요. 전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알죠. 윤 선생님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그럼 됐어요. 그나저나 강혜윤이 호텔 예약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 맞췄네요. 그때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그녀를 보고 속으로 당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거든요. 방을 예약한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당황할 일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생각이 들자 곧바로 감식반 경찰을 불러 도움을 구한다. 형사님, 혹시 매그니 호텔 최근 예약 기록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강혜윤이 한 다른 거짓말이 뭔지 짐작되나요? 더 있다고요? 심소희가 두 비서를 해고시킨 것과 관련해서 강혜윤이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 누가 초콜릿을 건드렸는지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선 일부러 고개를 숙여서 자신의 반응을 숨기려 했던 거예요. 그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윤 선생님, 이건 제가 정답을 못 맞힌 거겠죠? 다 맞췄다고 해도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하면 화낼 건가요? 왜요? 화는 안 내죠.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변호사님이 제 학생이 아니었으면 해서요. 지금 미림대 특별초청 교수로 있어서 학생이라면 차고 넘치거든요. 스마트한 레이디 앞에서 제 매력을 잃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특기 하나쯤은
혼자만 알게 잘 숨겨둬야죠. 그쵸? 윤 선생님은 유머 감각도 넘치시네요. 들켰나요? 농담이에요. 미세 반응은 체계적인 분야라서 배우려면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해요.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거짓말 탐지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안타깝게도 미세 반응은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은 우선 사건 현장에서 단서를 찾아보는 수밖에요. 참, 형사님. 경찰 측은 호텔에 언제쯤 도착했었나요? 현장이 훼손되진 않았겠죠? 오늘 오전 7시 45분에 신고를 받고 바로 호텔 측에 사건 현장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7시 55분에 첫 번째로 출발한 경찰들이 도착했는데 그때 현장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TV 선반 앞에는 장식용 유리 꽃병이 산산이 조각나 흩어져 있다. 꽃병은 심소미가 독극물에 중독됐을 때 실수로 부딪혀서 깨진 걸까요? 심소희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알 것 같네요. 독극물이 중독돼 있는 상태로 꽃병을 깼다면 분명 많이 다쳤을 테니까요. 파편이 정리된 걸로 봐선 깨진 꽃병을 누군가 와서 대충 치운 것 같아요. 파편 대부분이 벽 쪽에 몰려있지만 그래도 주변에 아직 깨진 유리 조각들이 남아있어요. 독극물에 중독된 심소희가 파편들을 치우지 못했을 거예요. 형사님, 어젯밤에 이 방에서 룸서비스를 불렀었나요? 아니요? 이상하네. 심소희는 왜 직원을 불러서 치우지 않았을까요? 나는 쪼그리고 앉아 주변에 유리 조각을 치울 때 사용했을 법한 도구를 찾는다. TV 선반으로 손을 뻗으려는 순간 거리를 착각했는지 손이 닿지 않고 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린다. 안 돼! 유리 조각! 조심해요! 누군가 넘어질 뻔했던 날 손목과 어깨를 잡고 끌어당긴다. 고개를 돌리자 윤노아의 당황한 듯한 황금빛 눈동자와 마주친다. 항상 우아하고 여유로운 그였지만 지금 그의 눈동자엔 이제껏 본 적 없는 감정이 서려있다. 유리 파편을 정리할 때 썼던 도구를 찾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유리 조각이 이렇게나 많은데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네. 윤노아는 여전히 내 손목을 잡고 있다. 따뜻한 촉감이 맥박을 따라 가슴까지 전해진다. 미안해요. 전... 윤노아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수줍은 듯 웃더니 이내 손을 놓고 앉아 도구를 찾는다. 감사해요, 윤 선생님. 별 말씀을. 당연한 거죠. 윤노아는 말없이 깨진 유리 주변의 가구들을 샅샅이 뒤진다. 나는 다소 민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심호흡한다. 이건... 윤노아의 목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린다. 뭔가 찾았나요? 윤노아는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들고 일어난다. 매우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핏자국으로 보이는 검붉은 액체가 묻어있다. 형사님, 이 유리 조각에 묻은 핏자국 좀 조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젯밤 이 방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또 심소희는 왜 룸서비스를 부를 수 없었을까요? 자수정 와인잔이라 뭔가 있어 보이네요. 윤노아는 바에 놓여있던 와인잔을 흥미롭다는 듯이 이리저리 살펴본다. 그 와인잔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고 중간 부분엔 투명하게 빛나는 자수정이 박혀 있었다.
제 기억으론 그리스 신화에서 자수정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상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수정이 디오니소스의 눈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서양 문화에서 자수정은 사랑의 수호석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솔직함과 순결함, 그리고 용기를 상징하죠. 하지만 술과 함께라면 아마 솔직함과 용기만을 나타내지 않을까요? 사실 전 한가할 때 혼자 와인을 빚어요. 혹시 와인 마시는 거 좋아하세요? 정말요? 와인 시음이라니 있어 보여요. 다음에 꼭 윤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야겠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기다릴게요. 먼저 깨끗한 술잔을 준비해야겠네요. 절대 이 호텔처럼 물자국이 남아있는 술잔을 손님에게 내놓진 않을 거예요. 설마요. 매그니 호텔은 시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5성급 호텔인데 그런 기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요? 난 윤노아의 손에 있던 잔을 자세히 살핀다. 잔에는 씻은 후 제대로 닦지 않았는지 물자국이 남아있다. 바에 있는 다른 잔들은 깨끗했어요. 물자국이 남아있는 잔은 이것뿐이에요. 어떤 부지런한 손님이 술을 마시고 난 뒤 술잔을 닦아놓은 걸까요? 심소희 지실까요? 차, 스파클링 워터, 로플레, 로마네 꽁티. 어? 왜 그래요? 윤 선생님, 로마네 꽁티가 와인 맞죠? 엄청 유명한 와인 같은데? 맞아요. 로마네 꽁티는 부르고뉴산 최고급 와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여기에 로마네 꽁티가 있는 거죠? 환상의 술이라 불리는 로마네 꽁티가 여기 있다니 가짜 아닐까요? 저도 이 비싸고 럭셔리한 와인을 보고 싶었는데 냉장고와 바에 와인은 아예 없었어요. 어쩌면 와인 리스트에 저거만 놓고 속이려는 걸 수도 있죠. 그래도 잘 찾아냈네요. 당직 지배인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당직 지배인은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잠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잡지의 표지 모델은 여진우예요. 전 여진우에 대해 잘 몰라요. 그냥 요새 찍은 영화와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 있다고만 들었죠.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해서 연예계에서 잘 나가는 톱스타예요. 오늘 뉴스 어플 푸시 알람에도 여진우가 병원에 간 사진이 파파라치한테 찍혀서 올라왔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연예인들은 사생활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안쓰러워요. 만약에 제 연구실이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환자의 사생활 보호는 정신과 의사가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라고 할 수 있죠. 잡지를 펼치니 패션 잡지 인터뷰인데도 불구하고 여진우의 연애사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하다. 특히 여진우가 최근 찍은 영화에서 여주인공과의 케미가 찰떡궁합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대충 훑어봤지만 인터뷰 본문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잡지를 덮을 때 보인 표지에 또 한 번 눈길이 갔다. 표지에 여진우는 영화 속 캐릭터였던 마술사 모습을 하고 있다. 실크 장갑을 낀 그 수려한 외모에 신비롭고 능글맞은 웃음이 정말 매력적이다. 여진우는 외모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남자의 매력이 얼굴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격과 행동 거지가 더 중요한 거죠. 객실의 커넥팅 도어 앞이 바로 심소희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이다. 현장 보존선으로 볼 때
심소희는 당시 얼굴은 책꽂이를 향해, 등은 커넥팅 도어를 향해 쓰러져 있었던 것 같다. 이 자리가 심소희 씨가 발견된 위치인가요? 네, 그녀가 남겼다는 메모 좀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메모에서는 심소희 씨 지문만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메모는 유신우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핵심 증거이다. 메모 위에 흐릿한 U자의 흔적은 심소희가 글자를 적을 당시 이미 힘이 빠져있던 것을 의미한다. 특히 U자가 끝나는 부분이 더욱 희미한 것으로 보아 펜을 놓치기 직전까지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메모를 남긴 건 심소희가 생전에 했던 마지막 일이었을 것이다. 심소희가 독극물에 중독됐을 때 유신우 씨는 현장에 없었어요. 심소희가 남긴 메모도 추측일 뿐 확증은 아니에요. 발견 당시 피해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요? 리셉션 참석 당시 입었던 옷인가요? 아니면 목욕 가운이나 잠옷인가요? 그녀가 입고 있었던 옷은 리셉션 참석 당시 입었던 드레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네요. 심소희는 침대와 책상 사이에 쓰러져 있었어요. 몸에 이상을 느끼고 침대에서 내려와 책상으로 걸어온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 침대는 사용한 적 없었던 것처럼 말끔히 정돈되어 있어요. 객실의 2인용 침대는 호텔에서 정돈해준 그대로다. 이불 한쪽이 살짝 접혀 있긴 하지만 침대 위에 웰컴 카드가 그대로 놓여 있다. 너무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여성분이 화장을 지우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상태로 침대에 눕진 않을 거예요. 잘 구겨지는 드레스를 입었다면 더더욱. 그럼 심소희의 자세는... 형사님, 이 방의 커넥팅 도어 열 수 있나요? 그리고 어제 옆방에 누가 투숙했었나요? 열 수 있습니다. 어젯밤 옆방 1817호엔 요새 핫한 배우 여진우 씨가 묵었습니다. 여진우라. 심소희는 어떻게 옆방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윤 선생님, 지금 그 말은 심소희가 옆방에 도움을 청했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심소희가 여기 쓰러져 있었고, 만약 침대에서 내려온 게 아니었다면 그건 아마 커넥팅 도어를 두드리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심소희가 살기 위해 무작정 옆방에 도움을 청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옆방에 사람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드리려고 한 건 아닐까요?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엔 심소희는 옆방의 손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당신은 중요한 행동을 간과하고 있어요. 심소희는 마지막에 메모를 남겼어요. 문을 두드린 건 그 전이고요. 즉, 그녀가 도움을 청할 능력이 있었을 때 옆방 사람에게 제일 먼저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죠. 이는 그만큼 상대방을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심소희가 커넥팅 도어를 두들겼다는 증거가 없는 거려. 맞아요. 이 가설을 입증하려면 형사님께 이 문에 남아있는 흔적을 감식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어쩌면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여기 이 표시는 뭔가요? 여긴 심소희 씨의 휴대폰이 있던 자리입니다. 장갑을 끼고 심소희의 휴대폰을 받아들자 화면이 반짝인다. 비밀번호를 풀 순 없지만 휴대폰에 아직 배터리 23%가 남아있다. 휴대폰에서 누구 지문이 나왔나요? 심소희 씨 지문만 발견되었습니다. 심소희 지문뿐이라고요? 뭔가 이상한데? 강혜윤이 심소희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심소희의 휴대폰에서 강혜윤의 지문이 나와야만 하는데? 만약 누군가 심소희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그녀가 사망한 뒤에 지문을 지우고 되돌려놨다면 휴대폰엔 심소희의 지문만 남겠죠.
범인이 일부러 사망한 심소희의 지문만 남긴 걸까? 이건 휴대폰 뒷면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갈색 자국이 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평범한 기름때로 느껴질 정도다. 초콜릿 같아 보이네요. 심소희가 초콜릿을 먹다가 휴대폰에 묻힌 걸까요? 초콜릿입니다. 검사 결과 유신우 씨가 선물한 초콜릿과 동일한 성분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각선으로 나는 흔적이라 심소희 본인이 남긴 건 아닌 듯하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알겠어요. 만약 심소희가 오른손잡이이고 휴대폰을 똑바로 잡았다면 자국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나야 해요. 만약 심소희가 왼손잡이라면 이 자국은 카메라 근처에 있어야죠. 역시 똑똑한 사람이라 말이 통하네요. 하지만 자국이 난 방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휴대폰은 수상해요. 만약 심소희가 의식을 잃기 전에 휴대폰이 옆에 있었다면 왜 전화를 걸어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걸까요? 게다가 심소희가 범인에 대한 다잉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다면 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힘들게 책상에서 메모지를 가져와서 글씨를 쓰는 것보다 잠금 해제 화면에 U라고 쓰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만약 심소희가 살해될 때 그녀 옆에 휴대폰이 없었던 거예요. 사건 현장을 대충 둘러보니 의문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형사님, 경찰 측에서 17층과 18층 복도에 있는 CCTV도 확인했나요? 어젯밤 심소희 씨와 강혜윤 씨가 방으로 돌아간 뒤에 각자 방에서 나온 적이 있나요? 물론 다 확인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어젯밤 9시에 둘 다 방으로 들어간 뒤로 복도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방 근처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방 밖으로 나온 사람도 방 안으로 들어간 사람도 없단 얘기네요? 1818호, 1713호 주변 객실에도 드나든 사람이 없나요? 어젯밤 11시에 여진우 씨 옆방인 1816호로 체크인한 투숙객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오늘 아침 7시 20분에 여진우 씨가 체크아웃 후 호텔을 떠날 때까지 1818호, 1817호 객실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817호는 스탠다드 룸이에요. 인기 스타가 지내기엔 조금 허름하지만 비서가 머물기엔 적합하죠. 형사님, 1818호와 1817호 사이에 있는 커넥팅 도어 열쇠가 어디 있죠? 그게... 저희가 그쪽으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맞춰보죠. 여진우는 체크인할 때 프런트에 커넥팅 도어의 열쇠를 요구했을 거예요. 감식반 경찰은 곧바로 당직 지배인을 찾아갔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맞습니다. 여진우 씨가 오늘 체크아웃 때까지 계속 커넥팅 도어의 열쇠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수께끼의 답이 이렇게 나왔네요.